잘 보셨어요? 네. 네, 접니다. 제가 이거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카메라 취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활동, 사진 처방이라고 해서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외로운 시절 얘기 드렸죠, 처음에. 그때 제가 이제 그 비행기에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여러분 똑딱이 디지털 카메라 아시죠? 그거를, 그때 당시 200불 정도, 20만원 정도 하는 가격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아주 휴대하기 쉬운 요만한 이제 카메라인데, 그걸 갖고 다니면서 미국의 일상들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싸이월드라든지, 또 블로그 활동을 이제 하면서 일기처럼 내가 매일 일상을 어떻게 지내는지 올리는 게 저의 유일한 어떤 취미? 낙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삼성 카메라에서 연락이 와서, 삼성 카메라와 같이 광고를 찍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죠. 재미있는 일,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재미있었나. 저는 제가 사진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사진기도 없었고, 제 처음 카메라를 이제 그 비행기에서 구입한 건데, 그것도 그냥 이거 비행기가 좀 싼 것 같다 그래서 구입한 거거든요. 캐논 카메라. 무슨 일을 좀 해보셨어요? 노란색을 보시면. 반장님이신 것 같은데. 아니. 얘기하자면 한 주간 동안 찬양 드리고 하나님 연습을 하느라고 열심히 찬양하다 보니 주일날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 마음 행복한 것이 그날 하루에 제 마음도 행복하다고 그 사람들 각자 자기 각자 다른 모습이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재밌는 일 어떤 걸 하신 거죠? 노래를 부르신 건가요? 네, 노래는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죠. 찬양을 인도하시는 건 없죠? 교회에서. 그건 아니시고.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평소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그죠? 앉으셔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부르면서 즐거웠다고 했잖아요.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왜, 음악을 못하고,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한테 노래에 마이크 주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이 없죠. 내가 잘하는 일. 또 세 번째 조건은 내가 했을 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충전을 시키고 재미있는 일이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주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분 한 분 정도만 더 발표해볼까요? 요 줄 맨 끝에 계시면 잠깐만요. 네. 그래서 재밌거나 즐거운 일보다는 자유스러운 일과 중에 제가 택한 거는 이제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도 그렇고 세상활도 그렇고 탈피하기 위해서 저는 한강으로 자전거를 타러 가요. 근데 그때 이제 약간은 이제 간식하고 또 좋아하는 커피하고 또 타고 이제 복잡한 삶하고 이렇게 쫙 가면 그 자연의 바람, 한강에 나오는 그 바람을 이게 느끼면서 가면은 그것이 나만의 즐거움과 그게 하나의 힐링인 것 같아요. 남이 볼 때는 잘 모르는데 자신만에게 힐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몸과 정신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굉장히 내 자신을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하고도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지내는 게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어저께 날씨 좋았죠. 어제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저도 똑같이 한강에 자전거 끌고 나갔었는데 갔다 오니까 온몸이 다 쑤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내가, 나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좋은 춤이죠.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몸을 움직이는 게 사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재충전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내주는 숙제가 아마 평생 이런 숙제 없을 것이다 할 그런 숙제인데, 저희 환자분들도 그래요. 나 평생 이런 숙제만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일을 나한테 한다는 거, 내가 재밌는 일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 이거 하니까 너무 재밌는다. 이거 좀 해야지. 그래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도 아마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살 어떻게 잘 뺄 수 있어요? 그 질문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제일 잘 듣는 질문이, 원장님은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 다 각자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정한 방법이 아니라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라는 거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균 상태에 살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중물 받기라고 이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여유 있게 물이 이렇게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치지 않게. 이렇게 내가 여유가 있고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지고 있고 덜 피곤하고 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지만 내가 그런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개념으로 잘 받아 적으세요. 멘탈 피트니스. 멘탈 피트니스라고 해서, 왜 우리가 피트니스라고 하면 뭐 생각나세요? 그죠?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역기 들고 그런 거 생각하시죠? 이 멘탈, 마음도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같이 운동 저 요가 좀 합니다만은 그래도 밖에서 요즘 잘 겨울철이라 많이 움직이지 않다가 1시간 자전거 타고 왔더니 온몸이 쑤셨단 말이죠. 뻗어 누워있단 말이에요. 근력이 그만큼 부족해진 거죠. 같은 강도 1시간 정도의 자전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1시간씩 일주일에 계속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 만약에 2시간 탔다. 그럼 그 2시간 탈 때 좀 더 수월할까요? 안 할까요? 수월하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이 멘탈 피트니스의 개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몸에 근육이 있고 우리 강약을 조절하고 지구력이 있고 또 농구랑 영어 할 때 또 경기력이 있죠. 또 유연성. 이렇게 왜 팔 같은 거 스트레칭 할 때 유연성이라는 게 있죠. 근력이 있는 사람이 유연하지 않아요. 근육이 큰 사람도 유연할 것 같죠? 안 유연합니다. 그만큼 내가 발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영역이. 그것과 같이 우리 멘탈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어떻게, 뭐 퀴즈라면 퀴즈 여쭤보면, 기초 체력은 멘탈의 어떤 부분일까요? 멘탈 에너지. 우리 활력 아시죠? 활력.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너무 활력이, 너무 열정적이에요. 물론 타고난 것도 있어요. 타고난 것도. 또 유연성은 우리 멘탈로는 뭘까요? 우리 몸 막 스트레칭 잘 되는 그런 몸의 유연성은 정신적으로는 뭘까요?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말랑말랑해진다는 거는 역지사지도 잘하고 너무 완벽하게 긴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유연한 사람 있죠? 유연한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 자기 고집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정신과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뇌가 말랑말랑하다. 경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똑같은 질문 계속 하시는 환자분들 계세요.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질문 계속. 그게 뇌가 유연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또 세 번째로는 심폐 기능이 있죠. 우리 오래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이 심폐 기능이 좋은 거거든요. 심장 기능이 튼튼하고 폐활량이 높은 건데, 그거는 감절 조절 능력과 비교를 합니다. 감절 조절 능력. 내가 화낼 때는 화를 또 적당하게 내고,
또 웃을 때도 재미있게 웃을 수 있고 어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다. 근력은 뭘까요? 왜 우리 근력이라는 게 뭐죠? 근육이 힘을 키워가지고 잡아당기고 이런 힘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헬스클럽 가면 왜 맨 윗단계를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밑에 단계를 드는 사람이 있죠. 근력은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 내가 근력이 강하다는 거는 긍정적인 사고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제일 쉬운데 경기력. 저 사람이 나한테 볼을 패스할 것 같다. 팀워크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멘탈로는 뭘까요? 대인관계 능력. 순간순간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5가지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멘탈 피트니스, 내 몸의 기초 체력, 유연성, 근력, 심폐 어떤 활동, 또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듯이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도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웬만한 스트레스가 와도 면역력이 키워져서 좀 덜 스트레스를 받고 덜 화내게 되고 덜 우울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그 행복 에너지, 이제 우리 하버드대학교에는 행복학이라는 학문이 있대요. 행복학. 참 잘 사는 나라들은 별의별 학문을 다 만드는 것 같습니다. 행복학이라는 거, 행복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면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아, 내가 이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행복할 텐데.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내가 행복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또 즐거운 마음 갖고 있지 않으면 주변에 사람도 붙지 않고 내 일이 잘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내가 이걸 성공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져야 성공하는 건데 행복은 저절로 오는 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행복 역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했나? 내가 남을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오늘 뭘 해서 애들한테 먹일까? 오늘 교회 간식 뭘 하지? 오늘 내가 뭘 해가지고 집안 청소를 이렇게 쫙 해놓을까? 내가 뭘 해서 또 어디 가서 뭐 강의를 하고 찬양을 해서 또 사람들을 좋게 영향을 줄까?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고 하는 데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정작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그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 강좌에서는 그 하버드대학교 학비가 비싸겠죠? 거기서 결론이 뭐냐면은 8시간 자라. 행복하려면 무조건 8시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주무셔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는 잠 못 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있어요? 그쵸. 갱년기 또 이제 50대, 60대가 되시면 여기 이제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지만 수면의 질이 깨어집니다. 그죠? 일찍 깨고 중간에 자주 깨고 화장실 자주 가고 잠드는데도 오래 걸리고 어떤 분은 TV를 켜놓고 TV를 보면서 잠들어야만 잠이 들 수가 있어요. 집에 애들이 다 들어와야지만 잘 수 있어요. 그럼 뭐 요즘 대학원생들이 몇 시에 들어와요? 기본 12시 새벽이잖아요. 그럼 그 시간까지 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잠 못 주무신 분이 너무 많은데 행복하게 첫 번째 조건이 하버드대학교에서 수면 8시간. 그 다음에 명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참 큰일 났습니다. 미국과 같은 크리스찬 국가가 점점 이제 뉴에이지나 어떤 그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에 대한 강조만 있고 기독교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학교에 학문만 남고 영성과 신앙은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메디테이션, 명상. 우리 크리스천 같은 경우는 큐티나 기도하는 시간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요가를 하고 있는데 청년부 때부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요가 하지 마라. 요가가 나쁘다. 요가가 뭔지 아냐. 요가는 종교 행위이다.
근데 이제 저는 요가를 종교로 알고 수련을 하는 사람과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고 내 복식 호흡과 어떤 몸의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자유롭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요가를 개인적으로 한 자세를 많이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앉아서 사람들 얘기 듣고 사무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몸이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칭이 저한테 딱 맞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칭 학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가 수업을 이제 볼 수 없이 가는데 가면 뭐 여러 뭐 나마스테 이런 것도 하고 뭐 명상 호흡도 가르치고 기도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따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강사에 따라서 좀 그런 어떤 그 수련을 좀 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스트레칭 위주로 내 몸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에 몰두를 하죠. 아, 내가 오늘 이쪽 어깨가 잘 스트레칭이 안 되는구나. 이쪽 어깨가 좀 병났나 보다. 좀 이쪽을 더 이렇게 펴줘야지. 또 끝나고 나서 심지어는 어떤 요가 강사는요, CCM을 트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요가 그 음악을 저는 들으면 아는 거죠. 이건 CCM인데? 근데 이제 뭐 예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또 거기 크리스찬 아닌 분들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영어로 된 CCM. 우리 못 알아듣게. 영어로 된 CCM인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은 크리스찬인가 보다, 선생님이. 여러분도 너무 그걸 거부감 갖지는 마시고 내가 본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심이. 너무 비본질적인 거에 포커스하지 마시고 그런 인생은 피곤해요. 내가 본질적으로 몸을 스트레칭하고 내 개인적으로 1시간 저는 낮에 계속 일을 하니까 1시간을 개인 시간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늘도 여기 왔지만 여기 오지 않는 날은 점심시간 이용해서 요가를 바로 병원 앞에 간단 말이죠. 그러면 1시간 정도 누워서 심지어 어떤 날 잔 적도 있어요. 너무 피곤한 날은 막 한참 다른 사람들 막 동작 따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잠들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갔다 온단 말이죠. 조금 외부랑 격리돼서. 제가 왜 그런 시간을 가질까요? 그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은 스트레스 해소라는 걸 쓰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는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들 스트레스가 있어. 그죠? 내가 어디 무인도에 가서 스트레스는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 환자분들 질문하는 분들 대답, 나는 정말 무인도 가고 싶다.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정말 지구를 떠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해외 이민 가거나 무인도를 가거나 지구를 떠나도 스트레스는 있다. 그죠?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는 충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배터리 충전하죠. 핸드폰 배터리 매번 충전하시죠? 그거는 그냥 잊지 않고 코드는 꽂아요. 이거 20%뿐이 안 남았는데 빨리 꽂아야지. 나도 꽂아야 된단 말이죠. 나도. 한번 각자 생각 좀 해보세요. 나는 코드 꽂는 거를 나는 뭘 하면서 코드를 꽂나. 난 잠 충분히 자니까 괜찮아. 그것도 맞아요. 8시간. 또 낮에 낮잠 잠깐 자니까 좀 깨우네. 또 아까 자전거 타신 분 자전거 타고 바람을 싹 맞으면서 정말 몸을 움직이면서 강변의 바람을 맞고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는 모습도 보고 혼자만의 시간 사물을 스쳐가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굉장히 좋은 명상인데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또 찬양을 하는 거. 찬양이 굉장히 그 음악이 주는 치료가 있거든요. 그 음율과 음악이 주는 치료.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된 게 성가대 찬양을 듣고였어요. 그것처럼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게 음악이거든요. 왜 예전에 사울의 마음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불안정했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음악 가락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만큼 음악이 주는 이제 치료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음악도 방법이 되죠. 나 노래를 못한다? 듣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숙제를 해오신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테고 숙제를 안 해오신 분도 나는 뭐더라? 특별한 방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러면 여력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분은 저랑 이번에
9주 동안 강의를 들으시면서 반드시 그런 걸 하나 찾아보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책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마음력이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 우종민 교수님, 스트레스의 명이세요. 그 백병원에 계신 분인데 우종민 교수님이 쓰신 멘탈 피트니스 마음력. 이 책에 보면요. 1분 충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바쁜 직장인들이 또 바쁜 주부들이 언제 맨날 1시간씩 자전거 타고 1시간씩 노래 부르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치? 그러면 내 나름대로 1분 충전법이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점을 하나 찍어서 그 점을 바라보고 내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뭐 점을 찍을 수도 있고 뭐 촛불을 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사물 그거를 뭐 우리 집에 화분 앞에 꽃이 있는데 어저께 저도 일요일이라서 이렇게 화분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화분에 꽃이 피었더라고요. 근데 꽃이 저는 몰랐는데 하나씩 핀 게 아니라 쌍으로 이렇게 쌍에 피어 있어 계속. 어머 내가 몰랐네. 이 꽃이 원래 하나씩 피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쌍으로 피어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바라봤단 말이죠. 그것도 초점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이거를 초점. 그러면 1분 동안 그걸 보면서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 심호흡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 의학적으로는요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이 있어요. 흉식호흡은 뭐죠? 여기서만 할딱할딱. 여기 계단 여기 14층까지 올라오시면 계단 올라오고 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할딱할딱. 운동 부족. 그죠? 그러면 복식호흡은 뭐죠? 배로 숨을 쉬는 건데 횡격막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횡격막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부교감신경이 횡격막에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적으로는요 다들 교감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지금 수업에 집중한다든지 그죠? 저처럼 이렇게 시선을 받으면서 앞에서 설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긴장하게 되어 있죠. 긴장. 왜냐하면 긴장을 해야지만 집중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집중을 할 때는 우리가 나오는 그 활성화되는 신경이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 늘 사냥꾼이 쫓아오는, 날 잡으러 오는 듯한. 그때 왜 토끼는 어떻게 하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 상태가 바로 교감신경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늘 교감신경 상태에서 많이 있어요. 늘 긴장하고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러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게 교감신경을 다운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균형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부교감신경은 언제 많이 활성화되냐? 잠잘 때. 그래서 수면이 행복하게 중요하다고. 두 번째는 아기가 엄마 품에 품어져 있는 것처럼 촉감이 좋은데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 누워있는 장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기를 안으신 지 한참 되신 분들은 강아지같이 뭔가 포근한 담요, 포근한 거에 내가 이렇게 릴렉스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이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죠. 또 웃는 시간도 역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시간.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운동과 횡격막이 올라갈 수 있는 호흡. 복식호흡을 여러분 제대로 배우신 분 계세요? 배에 손을 놓고 들이마시다가 내뱉는다. 그죠? 코로 배를 입으로 마시면서 배를 이렇게 내쉴 때는 배를 집어넣고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긴장 많이 하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 이제 치료할 때 복식호흡을 이제 많이 시키는데 집에서 몇 세트 해갖고 오라고 이제 치료를 줘요. 숙제를. 그러면은 자기 해갖고 왔대.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도 가르치는데 여러분 다 배에다 손을 하고 오죠. 제가 하나 하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내미는 거예요. 마치 풍선에 내 몸이 풍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풍선에 바람이 가득 차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둘 하면 숨을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어야 돼요. 배가 쏙 들어가게. 그 상태가 바로 복식호흡 상태예요.
그래서 배가 하나 들이마시고 둘 내쉬고 둘 하나 다시 들이마시고 둘 내쉬고 배가 이동하는 게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 들이마시고 둘 내쉬고 입으로 이렇게 내쉬면 돼요. 내 몸 안에 모든 이산화탄소를 내뱉듯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거를 너무 피곤할 때 좀 해보세요. 1분 충전. 그러면서 생각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응? 그렇죠. 즐거운 일. 아니 저놈의 자식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일. 각자 다 즐거운 일이 틀리거든요. 푸른 초원을 생각할 수도 있고 바닷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즐거운 장면,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통은 우리가 10번씩 호흡 왔다 갔다 하면서 10번 세트를 이제 권해요. 100번 정도 되죠.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현기증 나는 분도 계세요. 처음에 2세트씩 하면서 약간 늘리는 식으로. 1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빨리 하면. 하여튼간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 라고 뭐 마음 먹죠. 근데 실천이 되나요? 실천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내 일상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빨리빨리 다른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 하나 둘 이거 언제 하고 있는 거야? 잠잘 때지만. 그쵸? 잠잘 때. 이분은 굉장히 자기 트레이닝 잘 되신 분이네. 그 컨디셔닝을 걸어놔야 되는 게 조건은. 저는 이제 책 탈 때라든지 딱 시간을 정해놔요. 퇴근할 때 제가 이제 병원에서 차를 갖고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퇴근해서 집에 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눈에 보이는 거 치워야 되죠. 그런 일들이 또 있으니까 퇴근해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합니다. 바로 안 내려요. 누가 보면 농땡이지. 이게 모두가 전환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상태에서 피곤한 상태에서 집에 딱 들어가면은 다 짜증인 거예요. 애가 달라붙어도 짜증. 보이는 거 다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내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차나 또 자동차 안에서는 또 이렇게 호흡할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걸어오는 동안 이게 환기가 돼야 되는 거야. 내 모드가. 그거를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잖아요. 컨디셔닝을 시켜놓은 시간, 아까는 잠자는 시간, 잠 매일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잠자기 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또 뭐 남편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분은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에 내가 배에다 손을 얹고 좀 복식호흡을 하다가 잠든다든지. 응? 아니면 나는 자는 때는 못하겠다. 그러면 연속곡 볼 때 하겠다. 연속곡 볼 때. 각자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기 바로 전, 그 시간. 아니면 요가할 때, 요가 선생님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루에 정말 그거 몇 번 걸리겠어요. 그 정도 시간도 배터리를 충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편안한 삶 어떻게? 그거 안 해도 행복한 사람은 하실 필요 없어요. 하실 필요 없는데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건 또 정답이 아니죠. 예방. 다 차곡차곡 저축을 해놔요. 저축. 내가 힘들 때는 하려면 더 못해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언제 하나 둘 내가 힘들 때보다 오히려 운동은 건강할 때 해야 되고 그렇죠. 충전은 우리가 해놔야 또 여러분 피부 좋은 분들 보세요. 피부 좋은데 이유가 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 좋은 분들은 진짜 잠만 자요. 누가? 저 잠을 8시간 이상 계속 잠만. 7시간 8시간. 그래서 이제 아주 피부도 뽀송뽀송하시고 활력이 많으시니까 반짝반짝도 하시는 거죠. 에너지가. 흥에 겨워서 즐거우니까 노래도 많이 나오시고 좋은 거예요.
그런 엄마는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런 반장은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즐겁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피부 좋은 사람 얘기를 해서 말하는데, 피부 좋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수도 꼬박꼬박 나름대로의 비결이가 있는 거예요. 피부는 좋을 때 계속 피부를 좋게 해줘야 되는데, 피부가 일단 나빠지고 난 다음에 피부 좋아지게 한다? 힘들어요. 그죠? 응? 또 머리 빠지는 것도 여러분 관심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때 머리가 굉장히 숱이 많은 머리였는데 머리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된다 했더니 그 수칙이 있더라고요. 탈모를 예방하는 수칙들. 뭐 비타민 B를 많이 먹어야 되고, 그죠? 또 머리는 감고 바로 잔다? 반드시 뿌리를 말리고 잔다. 전 그걸 몰랐어요. 저도 의사지만 몰랐어요. 빗으로 두피를 마사지 해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의 습관처럼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물론 날 때부터 머리가 튼튼한 사람이 있어요. 어머님이 머리가 숱이 많아가지고 진짜 부러울 정도로 머리 새까맣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난 좀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겉으로 보기만 젊어 보이죠? 여기 다 흰머리예요. 다 염색한 분들. 그런 식으로 제가 엄마 유전자 이렇게 받은 거죠. 저희 어머니 30대부터 염색을 시작하셨으니까. 돼지띠입니다. 돼지띠. 진지띠요? 50은 아니죠. 네, 44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습관적으로 하나씩 그걸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1분 충전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제가 그 블로그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정신과 의사지만 저는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헤어 스타일리스트 뭔지 아시죠? 머리 헤어 디자이너처럼 나는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고 싶다. 사람이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 한 해 한 해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저는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요. 그쵸? 여러분 담배 피는 분들 보셨어요? 담배 피는 분들은 항상 언제 피죠? 그게 습관된 거예요. 그쵸? 그게 습관된 거야. 밥을 먹으면 땡기는 거야. 밥 먹으면 펴야 돼. 그죠? 정말 막 눈이 내려도 나가고 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나쁜 습관도 습관화되는 것처럼 좋은 습관도 습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 그러면 내가 그 1분 충전법 말고도 생활 속에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를 이제 6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첫 번째는 먹는 거를 제대로 잘 먹어야 된다. 먹는 거. 여러분 여기서 아니 정신과 의사가 스트레스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왜 먹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느냐? 우리 몸과 마음이 절대로 별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한 3일 정도 굶으면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하지만 하루 한 끼, 2끼 굶을 때 어때요?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쵸? 힘들죠. 힘들어. 그만큼 우리의 먹는 습관이 우리 뇌나 또 그 정신적인 거에 영향이 많이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 다 하세요? 여기 다 좋은 습관을 가진 그 세각형 크리스찬만 계신 것 같은데, 의외로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낮밤이 바뀌거나 이 라이프 자체가 뒤로 밀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차 적응이 안 됐다. 너는 지금 미국 생활하고 있다. 미국 생활. 여러분들 왜 애들 방학 때 느끼시잖아요. 생활이 거의 오후부터 시작돼. 그리고 밤 12시부터 그때부터 활동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뭐 TV 보고 책 보고 뭐 컴퓨터 하고 한숨이 절로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정신과 교과서에 나와요. 그렇게 초기에 잠드는 형이 있는가 하면 늦게 잠드는 형이 있는 거예요. 몸의 호르몬들이.
그래서 걔네들도 탓할 수도 없어요. 그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고 좀 자유분방한 아이들은 좀 더 늦게 잠들고 그런 형이 있고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을수록 점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쪽으로 바뀌죠. 그걸 또 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침에 어느 정도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남들 점심 먹을 때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 저녁 먹고 그거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이 조절이 안 돼요. 혈당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다든지 오른다든지 너무 과잉된다든지 단 것이 너무 많이 먹힌다든지 응? 자기 직전에 먹게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뇌 혈류 공급이나 어떤 혈당의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아침 먹기. 또 이거 안 되는 분들 되게 많은데 물 마시기. 두 번째로는 마시기를 얘기했어요. 마시기. 물 마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약간 물 마시면 될 것 같은데 하루에 몇 잔 마시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0.5리터짜리 4개, 2리터죠. 2리터면은 하루에 8잔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컵으로. 여러분 8잔 먹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8잔 먹기. 근데 어떤 사람은 물에도 독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이 저거 하지 않을 때 강제로 먹는 건 오히려 수독이 생길 수 있다고. 강제로 먹어도 8잔 채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어떤 그 기절에 갖고 있는 병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 사람이 신장이 안 좋다든지 여러 병이 있으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디톡스가 다 되고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8잔의 수분. 우리 몸이 3분의 2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제대로 알고 마시는 게 참 중요하다. 저는 공복에 물 먹기를 많이 권해요. 식사 중에 물 먹기는 안 돼. 근데 공복에 물 먹는 거 굉장히 권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 페트병 같은 걸 가방에 하나씩 들고 다녀야 돼요. 조그만 거. 그러거나 식전에 한 컵.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타민 드시죠. 비타민 드실 때 한 컵. 그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내가 물 먹는 습관을 좀 길러야겠다.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직원들이 옆에 이렇게 차나 물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차 필요 없다. 차 안 마시고 그냥 생수를 갖다 놓고 부어서 마셔요. 그러면 오늘의 할당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못 마실 때도 있는데 그런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진짜 안 마셔요. 입이 바짝바짝 타고 입이 말라도 물 안 마시는 사람. 끓인 물은 소용이 없나요? 끓인 물. 끓인 물 더 좋습니다. 수돗물, 끓인 물 다 좋아요. 근데 맹물 끓인 거 말고요. 일록에서 뭐 녹차나 무슨 헛개나무나 오미자, 구기자 그런 끓인 물. 그거는 이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어떤 학자들은, 어떤 선생님들은 그것도 상관없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생수만 좋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수가 필요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다른 성분들의 어떤 그 효능이 내가 과다하게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티나 그 티백 있죠, 녹차백 이런 거에 사실은 탈수 성분이 많거든요. 사람을 탈수시키는 성분들이 많아요. 이뇨성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잔 정도 마시는 거야 괜찮지만 이런 분들 계세요. 불면증 환자분 중에 원장님 잠이 너무 안 온대. 여기서 약 받고 뭐 북시코프 하고 잠이 안 온대. 그래요? 제가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어저께 너무 잠이 안 와서 이 생수병에 녹차 타서 녹차 티백 들고 그 한강을 1시간 동안 걷고선 집에 들어왔는데도 잠이 안 오잖아. 녹차에는 카페인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그분이 잘못한 게 뭐예요? 밤에 10시에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는 잠을 깨우는 거예요. 내 잠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가 땀을 빼고 걸었으니까 이제 녹초가 돼서 자야지. 잠이 더 액티베이션 되고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숙면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요즘 뭐 TV 방송에서도 좋은 습관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좀 바로 잡고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죠. 또 세 번째로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음식을 천천히 20번 이상 씹자. 20번 이상. 이거는 왜 나오는 말이냐면요.
왜 우리가 사람들 서로 욕할 때 애들 말로 소위 쟤 씹었어 이런 말 있죠. 오늘 쟤 씹자 뭐 이런 말. 그것처럼 씹으면서 스트레스 풀리죠. 껌 씹으면서도 스트레스 풀리거든요. 우리의 이 저작근, 여기 교근 있죠. 저작근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 스트레스가 풀리게 돼 있어요. 몸의 호르몬들 여기 씹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부터 하루 종일 껌 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음식도 그냥 헛주걱 혼자 식사하실 때 많이 그러잖아요. 헛주걱 그냥 서서 먹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요즘 이제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 대화도 못 나누고 그냥 허겁지겁 먹고 그냥 뚝딱 그냥 갖다 쓰레기 설거지통에 그냥 갖다 놓는 정도 그 정도로 식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20번 이상 한 숟가락에 20번을